안녕하세요. 오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학공 이야기 사회를 맡은 글범유치원 교사 김태진입니다. 세종교육이 2015학년도부터 시작한 전문책 학습 공동체는 이제 각 학교에서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전학공이 뭐지? 집단지성 꼭 필요한 건가? 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학교들도 이제는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학교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가지고 사연으로 엮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주신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고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란 유치원 교사 전다라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전학공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전학공의 방향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성유치원 교사 황윤정입니다. 저는 올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전학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으면서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밀 유치원 교사 신지연입니다. 저는 전학공 담당자로 전학공 담당 협의회에 참석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각 유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학공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공감되는 이야기도 있고 도움을 주고 싶은 이야기, 함께 고민해봐야 될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혁신 한마당의 꼬리를 무는 전학공 이야기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나누면서 더 좋은 전학공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래 유치원 교사 전수진입니다. 저는 전학공을 3년째 담당하고 있는데요. 전학공에 대한 고민은 매년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 유치원 사례도 들어보고 선생님들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학공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배우고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비 숲유치원 교사 한정희입니다. 저희 유치원은 전국 최초의 공립 숲유치원으로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우리 유치원만의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전학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전학공을 통해서 교육과정에 대해 고민하고 서로 공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열의에 찬 모습을 뵈니 오늘 두근두근 새근새근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위해서 유치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전학공 운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설문들을 유목하는 작업을 거쳐 엮어보았는데요. 총 4가지 사연으로 엮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연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선생님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선생님들과 함께 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학공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땡땡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땡땡땡입니다. 전학공에 관한 혁신한 마당을 한다고 해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희 유치원의 전학공은 제가 생각할 때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2가지 요소를 제외하면 말이죠. 첫 번째는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민주적으로 협의가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들끼리는 전학공 시간에 회의를 하면 어떤 것이든 효율적인 방법으로 결론이 나는데 문제는 관리자가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는 원하는 의견이 나올 때까지 다시 회의를 하라고 합니다. 전학공 시간에 교사들끼리 열심히 회의해봤자 일만 2~3배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 과중이 너무 큽니다. 수요일은 전학공이 있는 날이라고 하지만 업무에 대한 부담이 커 전학공에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전학공을 서둘러서 끝내고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다들 전학공 시간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학공 시간은 저와 저희 유치원 구성원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답함을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 있을까요? 사연을 들어보니 그냥 답답함과 막막함, 어려움이 온몸으로 느껴지는데요.
전다람 선생님도 같은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전 유치원에서 근무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전학공과 협의회가 뒤엉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서로 의견을 모았는데 바뀌어지거나 다시 협의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학공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한 건데 한 명의 의견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경험을 몇 번씩 하게 되니까 의견을 내는 것도 싫어지고 전학공이 재미없어지더라고요. 네, 저도 주변에서 이런 사례들을 참 많이 전해 들었는데요. 사례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유치원에서 시도한 방법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유치원에서는 전학공 시간에 원장 선생님, 원감 선생님, 그리고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꿔 보았다고 해요. 물론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나 참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갖다 보니 전체 구성원들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교사들의 열정과 아이들을 향한 노력을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는 문화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전학공의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함께 참여했고 결정된 사항이 번복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해서 함께 의논해야 하는 내용들을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한 구성원들 간에 합의된 약속을 정하고 함께 협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적인 학교 운영 체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민주적인 문화가 또 전학공과 큰 관련이 있긴 하지만 우선 이 사례에서는 전학공 시간과 협의 시간이 좀 혼재돼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유치원이 첫 해에 전학공과 협의가 분리되지 않아서 좀 힘듦이 있었는데요. 함께 모일 시간이 전학공밖에 없으니까 또 잠깐이면 되니까 그리고 다들 바쁘니까 이라는 이유로 협의할 내용을 전학공 시간에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1년 동안 이게 전학공인지 협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전학공이 운영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해부터 전학공과 회의를 분명하게 분리하고 그리고 지켜야 할 규칙을 각각 정해서 전학공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전학공과 협의 시간이 혼재되어 운영된다는 것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보다 업무 중심으로 인해 교사들의 다급함이 있기 때문에 전학공 시간에 모여서 업무 협의를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집중되다 보면 전학공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업무 경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생각합니다. 업무 경감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교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나열한 뒤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분류해서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없앨 수 없고 가져가야 될 업무가 있다면 최소한의 절차나 방법을 고민해서 간소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업무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교육 파트와 행정 파트를 구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간혹 이거 내 업무 아닙니다 라고 폭탄 돌리기처럼 서로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태도보다는 우리 왜 해야지? 법적 근거로 인해서 꼭 필요한 건가? 이런 등의 고민을 함께 지속적으로 전학공 시간에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간사 때문에 없앴던 업무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업무가 줄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런 감사와 업무 경감과 관련된 것들은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탄 돌리기라는 말이 나와서 말씀인데요. 내가 가진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는 게 업무 경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가 꼭 필요한 업무인가? 특히나 우리 교육 현장에 살펴보면 쓸데없는 서류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업무 절차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게 법적으로 정말 꼭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찾아보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다른 지역에 근무할 때 감사는 감사를 위한 감사이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세종에 와서는 이 감사가 교육과정 감사로 인해서 교육과정 운영이 경직되지 않게 그리고 현장을 지원해 준다는 말을 들어서 아 역시 세종은 다르구나라고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요 근래에 감사에 대해서 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그렇듯이 전학공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도 교육과정을 위한 민주적인 문화를 바로 세우고 업무 경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학교에 우리 유치원에 민주적인 문화를 점검해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찾고 전학공에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유치원의 전학공 담당자예요. 저는 담당자다 보니 관련된 출장도 가고 최근 교육의 흐름이 전학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게 혼자만의 고민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학기 초에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 전학공 계획을 세우고 구성원들이 전학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하기는 하는데 막상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혼자 끌어가는 느낌에 힘들 때가 있답니다. 선생님들도 각자 업무가 바쁘다 보니 담당자가 모이자고 하는 것도 미안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담당자 혼자 모두를 끌고 가야 하는 부담감도 크고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는 스스로를 자책하게 된답니다. 오르막길에서 혼자 리어카를 끌고 가는 느낌이랄까요. 어떻게 하면 한 명의 리더가 아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학공이 될 수 있을까요? 사연을 들어보니 업무 담당자로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연이네요. 저도 업무 담당자로서 느껴본 적이 있고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 선생님들도 전학공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느끼고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 사연에 참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저도 처음 전학공을 맡았을 때는 아무래도 담당자다 보니 부담감이 더 크게 다가왔었어요. 어떤 업무든지 담당자가 느끼는 책임감이 더 큰 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학공은 담당자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구성원 모두가 함께해서 전학공의 방향성을 잡는 것부터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유치원의 경우에는 새학년 준비 기간 때부터 구성원들과 함께 전체적인 연간 계획을 함께 짜보았어요.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학공을 운영할지, 또 그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볼지를 같이 고민하고 함께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담당자로서 느꼈던 부담감이 조금씩 덜어지게 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그리고 계획뿐만 아니라 구성원들과 함께 돌아보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유치원에서는 1학기 평가 때 그동안 전학공을 운영했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돌아보고 나니까 저희가 모이는 횟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듣고 싶은 연수와 좀 해야 하는 과제 위주의 것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의 교실 이야기를 나누고 또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좀 더 모이는 횟수를 늘리자. 그리고 우리의 전문성과 학습 공동체를 실천하기 위해서 유아의 놀이와 기록 연구를 심도 있게 다뤄보자라는 방향성을 재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현 시점을 점검해보고 구성원들과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자동차 정기 점검하듯이요. 우리가 엔진 오일도 한번 갈고 정비하고 나면은 다시 추진력을 받아서 쑥쑥 부드럽게 나아가는 느낌이잖아요. 네, 교원들과 함께 해나갈 때 전학공은 점점 더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학기 초 전학공을 진행할 때에는 다루고 싶은 부분들을 서로 고민해 보았어요. 초반에는 서로에 대해 조금 더 가까워지거나 서로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명함 만들기 활동이나 약속 정하기를 시작해 보았고, 이후에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진행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교육 현장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게 되면서 연초 계획했던 부분들을 변경해서 고민 나눔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서로의 고민들은 전학공 시간에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모두 힘은 들지만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다시금 에너지를 받으며 계속 진행되고 있답니다. 맞아요. 저희 선생님들께서 구성원들과 함께 계획하고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저는 저희 유치원은 우선 운영 과정에 있어서 올해 전학공 계획을 함께 세울 때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해 보았어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전학공 주제 파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예를 들어 놀이 중심, 마을 중심, 그다음에 성장 기록, 그다음 문제 행동을 해결하는 금쪽 상담소, 숲놀이, 통합 교육, 독서 토론 등 이렇게 선생님들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고 계획해서 전학공의 담당자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런 활동의 장점은 모두가 리더가 되고 모든 교사들이 자신의 파트에 대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이끌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참 좋았고요. 또 그 파트에 대한 애정이 담겨서 더 잘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의 전학공 담당자가 참 애썼다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렇게 전학공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다 보니까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눌 수 없고 이렇게 전학공의 내용이 분절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가장 필요한 영역부터 깊이 있게 전학공을 진행하려고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시도를 해왔었는데요. 새학년 준비 기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연간 계획을 세울 때 매주 수요일 전학공을 확보했어요. 절대 수요일은 출장도 안 된다, 조퇴도 안 된다, 저희들끼리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확보해 놓고 전학공에 다루어질 핵심 주제를 선정했는데요. 저희 유치원은 첫 번째가 수업 나눔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독서 토론, 세 번째가 저희가 교육과정 선생님과 방과후 선생님들만의 교육과정에 대한 대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매달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빈칸에는 교사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빈칸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싶은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보다 깊은 고민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신지연 선생님 말씀처럼 월별로 이금희와 기록이 선생님을 정해놓고 매달 리더가 돼서 전학공을 이끌어 가보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은 주제도 깊이 있게 되고 모든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추천드립니다. 네, 전학공 업무 담당자의 무게감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모두가 리더로 참여하고 그리고 모두가 역할을 분장해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서 해보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전학공을 만약 공동체가 함께 같이 기획하고 그리고 운영하고 평가하며 나아간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사연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내 유치원에서 전학공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올해 혁신학교 한마당에서 각 유치원별 전학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들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유치원은 선생님들 간의 분위기가 정말 좋답니다. 1학기에는 같이 리스와 캔들을 만들거나 동아리처럼 함께 카페도 가고 공연도 보러 다녔어요. 2학기에 들어서는 함께 향수도 만들어 보았어요. 이외에도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그때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는 특별히 놀이나 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하는 분위기입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 참 좋고 동료 교사들 간의 분위기는 정말 좋다고 자부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가끔은 담당자로서 전학공이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될 때도 있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분위기만 좋은 것도 전학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유치원 싫어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도 이런 유치원 좋아하고 관계 형성이랑 그리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누구나 지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뭔가 이 와중에서 채워지지 않은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전학공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싶은데 배움보다는 즐거움이 조금 더 먼저 되는 분위기, 그리고 이것을 고민하는 선생님,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아리와 전학공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이 유치원의 전학공은 개인의 힐링을 위한 동아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아리와 전학공은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교사들이 모인다는 뜻에서는 동일하지만 동아리는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고 전학공은 교육에 대한 의미를 나누고 찾아보는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동아리는 그 자체로 아이들의 배움을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아리와 전학공을 혼동하게 되면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학공에 어떠한 정답이라던가 정해져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치원마다 사례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각자가 당면한 유치원 상황에 맞게 전학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하게 되는 것처럼 전학공 방법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배움이 전달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전학공의 한 방법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동아리처럼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저도 배움 없이 즐거움만 추구하는 전학공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동아리와 전학공을 구분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윤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위 힐링 연수나 동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교육적인 가치와 생각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전학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 관련 소재의 영화를 보고 더 풍부한 이야깃거리를 끌어낼 수도 있고요. 기타를 배우는 동아리를 통해서 또 교육 과정 속에 활용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배움을 위한 매체, 즉 방법이 된다면 그러한 것도 전학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구성원들과 전학공의 본질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보고 또 공동체 간에 합의된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공동체 간의 합의된 기준은 정말 필요하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전학공과 동아리에 대해서 전학공과 동아리의 관계의 모호함에 대해서 조금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동아리는 동아리일 뿐 전학공의 의미와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한정희 선생님처럼 전학공과 동아리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 합의를 바라보고 전학공과 동아리를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학공의 근본은 교육과정 속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녹여내는 것, 또 서로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배움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치원은 아예 전학공과 동아리를 구분하여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학공은 매주 수요일마다 수업 나눔을 중심으로 독서 토론이라든 이렇게 배움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동아리 활동은 별도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연중 4회 정도 실시를 하는데 동아리 활동 선생님들이 원하고 힐링하는 거. 그래서 작년에는 힐링 동아리를 했고 올해는 예술에 빠지다라는 동아리를 해서 연극에도 빠져보고 운동에도 빠져보고 미술, 음악에도 빠져보는 활동을 선생님들이 실천해 보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 활동은 각자 선생님들이 원하는 역할을 맡아서 그것을 이제 선생님들끼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아리하고 전학공을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사례처럼 이 개념에 혼돈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각 유치원에서 공동체와 함께 전학공과 동아리에 대한 개념 정의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이것을 함께 운영할 건지 아니면 분리해서 운영할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모아서 전학공의 의미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업 나눔에 대한 배움과 성찰 그런 것들은 꼭 잊지 않고 챙기셨으면 하네요.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전학공 속에서 수업 나눔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학공의 핵심은 바로 수업 나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성원 간의 수업 나눔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동료 장학처럼 평가를 하는 것이 수업 나눔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선생님들은 수업 나눔을 통해 놀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놀이 중심은 교사의 사전 계획대로만 놀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변경되기도 하고 또 교사의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요? 그런데 이러한 놀이 중심 수업 후 수업 나눔을 할 때 유아의 입장에서 놀이를 바라보고 공감과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전의 동료 평가처럼 교사가 하는 수업 자체에 초점을 맞춰 평가받게 되니 속상해하고 수업 나눔을 어려워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번 사연에서는 전학공을 통한 수업 나눔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업에 대해서 공감과 지원을 받고 싶은데 때때로 좀 수업 자체를 평가받으시니까 많이 고민이 되시긴 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전학공에서 지속적인 수업 나눔을 하시면서 지속적인 수업 나눔을 통해서 배움을 경험하시면서 얻으신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한정희 선생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세종에 처음 와서 가장 좋았던 점이 선생님들과 전학공 시간에 수업과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을 때 맞아, 나도 그 고민하고 있었어 라는 공감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만 고민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같이 고민하고 있구나의 깨달음으로 더 노력하게 되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학공에서 말로만 듣던 집단 지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동료 교사들과는 업무에 대한 고민은 나눠도 수업이나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별로 나눠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세종에 왔을 때 거의 16년, 17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고민을 나눴던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교사가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보이지 않고 그리고 경쟁해야 될 상대도 아니라는 것이 너무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이 세종에서 제일 좋았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이고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전문성 신장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근데 사례 유치원에서의 수업 나눔을 바라보면 교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사기를 다시 떨어뜨리는 수업 나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놀이 중심의 개정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업 나눔이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초임 때 그 평가와 비판이 중심이 됐던 동료 장학을 마치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수업 나눔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작년과 올해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과 함께 전학공 시간에 수업 나눔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조금씩 해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먼저 책을 하나 선정해서 장기간 독서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동료 장학하면 떠오르는 경험과 그런 감정들을 나눠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업 나눔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수업 나눔의 방향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평가자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수업 친구로서 형식적인 이벤트성인 수업이 아닌 일상적인 수업을 그리고 외연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교사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진짜 그 교사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지지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시도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저희도 하면서도 이 방법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업 나눔이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일상적인 수업 안에서 꾸준히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또 공통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어떻게 구현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유치원도 처음에 수업 나눔을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방법을 해야 될지 몰라서 기존의 다른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을 처음에 시도해 보았어요. 네, 처음에 이 방향이 맞는지 고민하면서 시도해 보았지만 몇 번의 수업 나눔을 하면서 저희끼리 고민에 빠지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럴 때 수업 나눔을 했던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교사의 역량을 서로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전학공에서 수업 나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전학공 시간에 수업 나눔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우리가 왜 수업을 해야지, 수업 나눔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배움이 있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눈 다음에 우리 유치원만의 수업 나눔의 방법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 경험을 통해서 수업 나눔에 대한 우리 유치원만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모든 교사들이 그 안에서 배움을 갖는 시간이 되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수업 나눔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유치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민 나눔을 통해 전학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면 저희 선생님들의 고민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유목화한 다음에 그 유목화한 것들을 한 가지씩 선정해서 각자의 교실 경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 전문적인 자료들을 서로 찾아 나눔으로써 각자 마주하고 있던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부분은 저희 유치원은 수업 나눔의 날이라는 거는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이제 다른 연령이나 다른 동일 연령 간에 서로 너니 나니 하며 주고받는 너나들이 활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수업을 함께 지원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조금 다양하겠지만 평가의 시선보다는 서로의 수업을 지원해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 유치원의 경우에는 수업 나눔을 하기에 앞서서 좋은 수업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왔던 공통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수업 나눔을 할 때 수업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같이 정해보았어요. 이렇게 수업 나눔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을 함께 모아 정리를 하니 자연스럽게 수업 나눔을 위해 지켜야 할 약속과 규칙들이 정해지게 되더라고요. 수업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방식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지 공동체가 모여 협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협의한 내용을 실천한 후에는 다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정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학공을 통해서 수업 나눔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장학이라는 이름 대신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서로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고 나는 사실 해보지도 않았고 나는 앞으로 하지도 않을 내용을 충고라는 이름으로 동료 교사를 비판한다는 의미를 벗어나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수업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충고라는 이름의 비판 대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격려하는 수업 나눔을 전학공을 통해서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학공의 본질이 수업 나눔이죠. 다양한 견해를 나누고 다른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내가 해왔던 방법 그리고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조금 벗어나서 전학공을 끌어갈 수 있는 좋은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모아오신 전학공 사연을 들으면서 찐 전학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짚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부탁드릴게요. 네, 찐 전학공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민주적인 학교 문화인 것 같습니다.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좋은 관계 형성, 신뢰 쌓기,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밑바탕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민주적인 문화는 누군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생각을 나누고 협의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찐 전학공을 만들어 간다면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전학공이 잘 이루어지려면 모두가 함께 리더로서 책임감을 갖고 전학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또 누군가는 말하겠지, 누군가 고쳐주겠지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스스로 리더가 되어서 의견을 제시해 보기도 하고 설사 그 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열정 있게 다투어 보기도 하고 그것을 또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진한 동료성도 느끼고 또 그 안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전학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혼자서 하는 전학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전학공, 모두가 리더가 되는 전학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학공의 본질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놀이, 이게 수업이고요. 이 수업을 교사들이 서로 나누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수업 나눔. 이를 통해서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전학공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찐 전학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학공이 잘 이루어지려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적 학교 문화 및 신뢰관계가 밑바탕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적 학교 문화나 신뢰관계가 지금 우리 학교에서 우리 유치원에서 형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학공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학교의 문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포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동료들과 끈끈한 동료의 공동체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좋은 학교 문화 안에 정말 전학공의 찬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생각도 지연 선생님과 비슷합니다. 찐 전학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문화와 신뢰 관계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진실성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내적, 외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해 본다면 전학공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은 내려놓아지리라 생각해 봅니다. 서로의 긴장감을 풀기 위해 매 시간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잠깐씩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5분들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학공을 잘하기 위해 민주적 학교 문화 세우기, 그리고 모두가 리더로서 책임감 가지기, 그리고 전학공의 본질을 살리는 수업 나누기, 관계 형성하기,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 덮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좋은 전학공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사연도 만나보고 선생님들이 준비해온 사연도 다 이제 이야기 나눠 보았는데요. 저희가 세종시라는 같은 공간에 있기는 하지만 각 유치원에서 각 유치원 상황별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번 각자의 유치원의 전학공을 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유치원에서 함께 공동체 함께 그 상황에 맞는 전학공을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 나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